고인의 삶을 이어서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일요일이었죠. 국민들을 울고 웃게 했던 원조 국민 MC 송혜 씨가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최근 건강 상태가 어땠습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병원을 방문했고요. 또 5월 달에도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좀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3월 달에 또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더 이제 체력적으로 고생을 한 것으로 보여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했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지인들과 같이 또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해온 만큼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희망과 꿈을 주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례식은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치러지고 정부는 송혜 씨에게 금관 문화 훈장을 추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송혜 씨, 보통 최고령 진행자, 이렇게 최고령 MC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수로 데뷔를 하기도 했고 또 코미디언, 또 영화에도 출연을 했다고요? 네, 사실 원래 그 황해도 해주 예술전문학교 출신이거든요. 거기에서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노래를 이제 잘 부르시고 또 노래 자랑을 하실 때도 곧잘 이렇게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1955년부터 이제 악극단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악극단이라는 것은 이제 코미디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또 노래 공연, 퍼포먼스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 엔터테이너로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공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방송 진행자도 하고 또 구봉서 배상남 씨와 또 이렇게 코미디언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최고령 이제 뭐 음반을 낸다든지 그래서 91세의 앨범, 92세의 싱글 고향에 갈 때까지 이런 노래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신기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90세에 앨범을 내고 또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였다. 근데 1980년대 이후에는 주로 MC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MC로 기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가수 활동하시면서 앨범은 많이 좀 내셨습니까? 앨범은 지금까지 추산하기로는 이제 14개 정도 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1970년대는 너무 입담이 좋아가지고 이 코미디 음반을 따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처음으로 이제 앨범을 냈는데 그때는 이제 배호 씨, 김상희 씨라는 이제 쟁쟁한 가수들과 같이 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개그맨이라고 하면 좀 약간 캐롤송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정통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네, 사실 아직도 고인이 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전국을 외치면 또 관중들이 노래자랑 이렇게 화답을 하는 모습이 생생한데 그렇죠. 네, 고인이 이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을 MC로서 최고령으로 기네스에 등재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그래서 34년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만 이제 1,00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점이 영국 기네스 레코드에서 높이 이제 평가를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한 나이가 중요합니다. 61세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95세에 이르는 굉장히 긴 기간. 어떻게 보면 다른 진행자들은 은퇴할 나이에 오히려 시작을 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특히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현장성하고 지역성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게 현장을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는 거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기 때문에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초의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정도고 거기서 많은 스타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뭐 송가인 씨, 임영웅 씨를 비롯해가 이찬원 씨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배출된 현장에 직접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수치적으로 몇 년간 장수 진행자였다기보다는 그런 밀착된 현장성과 주민성,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송혜 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서민적인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종로 3가에 송혜길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길에서 만나 뵙기도 해요. 또 거기 2,000원짜리 국밥집을 가서 소주를 드시기도 하고 또 그 근처에 목욕탕도 내시면은 가셔가지고 이제 몸에 노폐물을 빼는 것이 자기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그 지역에 가서도 그 지역에 목욕탕 먼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알몸인 상태로 지역 주민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친화적이고 지역을 잘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행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죠. 뭐냐면 이제 딱 만나가지고 농담
혹은 심지어는 간단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연극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지역 주민들 참여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오거나 그러니까요. 약간 짓궂은 장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받아주고 포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어울릴 수 있다. 사실은 그 전에도 몇몇 진행자가 있었지만은 한계가 많았어요. 같이 어울리질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대와 젊은 꼬마부터 어르신까지도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국민 MC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다른 그 MC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대체 불가능한 그런 측면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서민적이면서도 사는 걸 융화시키는 그런 전 국민적인 MC의 특징 때문에 올해 이렇게 인기가 있으셨고 그래서 오빠라는 말을 이제 뭐 70대, 80대, 90대에도 듣고 흐뭇해하던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네. 송혜 씨를 향해서 이렇게 오빠, 뭐 형, 뭐 이렇게 하기 하는 때문에 게 상당히 좀 그걸 이제 인상적으로 다 남아있어요. 받아주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 조용필 씨도 이 초등학생들이 형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형만큼 좋은 국민적 호칭도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송혜 씨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는 수식어로 오빠를 꼽기도 했었습니다. 송혜 씨에게 전국 노래자랑은 정말 특별할 것 같은데 그 시작도 궁금하거든요. 가족사로 한동안 방송을 중단했다가 이 전국 노래자랑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88년 5월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아드님이 이제 불의에 타계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시도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문분출했던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 공간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전국 노래자랑이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 스스로도 치유의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지 못하게 됐던 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송혜 씨를 빨리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국민이 다시 또 소환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국민에서 시작해서 국민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송혜 씨의 일대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송혜 씨의 예명에도 이 시장민의 애환이 담겨 있다고 하던데 이 예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 송혜 선생님은 또 남북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를 합니다. 이 황해도가 고향이었고요.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남한으로 이제 피난을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징집을 피해서 오거든요. 인민군으로 이제 오라는데 가지 않고 남한으로 온 건데 어렵게 탈출을 해가지고 유엔군 선박을 탔다고 합니다. 어렵게 탔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회한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 바다를 보면서 이제 부산으로 가는 배에서 송복희라는 이름 대신에 예명을 송혜로 바꾸게 되는데 바닷물로 그때 이제 밥을 해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야, 이 바다가 나를 어쨌든 살려주었구나라는 어떤 감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송혜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바다 해자입니까? 예, 바다 해자로 이렇게 예명을 하셔가지고 이 예명에도 나름대로 기막힌 현대사의 스토리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악극단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점차 서울로 이제 활동 기반을 넓혔고요. 달성군에는 지금 현재 또 기념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송혜 씨가 과거 전국 노래자랑 촬영으로 북녘 땅을 밟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입니다. 2003년에 평양의 모란봉 공원에서 북한의 이제 사회자와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면은 고향 황해도 재령군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2018년에 뭐 예능에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진 못했지만은 뭐 2003년 공연에서는 여동생이 이제 생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복을 준비해서 갔다고 합니다. 혹시나 찾아오면은 그 한복을 전해주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전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기구한 점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인민군 징집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종의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8년 금강산 방문했을 때 2박 3일 때도 하루 동안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북한 공연에서도 좀 약간 좀 냉랭한 반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많이 풀었다고 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풀었다고 하면 굉장히 남북관계 진전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